지금부터 이제 폼 태그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폼 태그. 폼 태그는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서버로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게 된다. 개발자가 너 사용자한테 데이터 좀 입력해봐라 이렇게 소리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폼 태그를 만든 다음에 클릭을 하면 뭔가 입력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쓰이도록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폼 태그는 폼 태그를 맞춰가지고 태그 자체를 이렇게 폼 태그로 쓰는 거죠. FRM 폼 태그 쓰시고 거기에 맞춰서 쓰는데 슬래시 어쩌고저쩌고 작성을 하시고 여기다가 요 안에다가 이제 뭘 쓰냐면 어쩌고저쩌고가 입력하는 객체를 여기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쓰시는 거예요. 객체들을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슬래시 폼이라고 쓰는 거예요. 폼이라고 써가지고 데이터를 입력받게 됩니다. 데이터 입력받게 되고 이제 폼이라고 쓰면 그 몇 가지 속성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폼을 데이터를 서버 쪽에다가 전달을 하는데 서버는 이제 데이터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받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하는 게 이제 액션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속성 그 폼에 대한 속성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액션이 있습니다. 액션 이꼬르 뭐 URL을 써가지고 그 데이터를 전달하면 받아서 처리하는 이제 페이지 URL 리소스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냥 JSP 파일이 될 수 있고 자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를 이제 URL에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액션에다가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메소드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메소드 이거로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겟방식 메소드인데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첫 번째는 겟방식이 있고요. 겟스트링 방식이 있고 그다음 포스트 방식이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요. get이나 post를 사용할 수 있어요. get 방식이나 get 또는 post를 쓸 수 있는데 그 포스트 우편물을 붙일 때는 이 안에다 동봉해 가지고 붙이잖아요. 겉에다 안 쓰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get 방식을 사용하고 두 번째는 포스트 방식을 써요. get 방식에서는 저 위에다 get 써놨는데 그 얘는 이제 get 스트링 방식이라고 해서 방식이라고 해서 주소 URL 방식이라고 해서 URL 뒤에 키 이꼬르 밸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엔드 키 이꼬르 밸류 이런 식으로 붙여서 전달합니다. 전달하기 때문에 그 주소 뒤에 이런 데이터가 넘어가면 주소 뒤에서 데이터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만들어서 썼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스트럼 폼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여지도록 만든 거. 요게 이제 이렇게 키앤밸류라고 썼는데 이게 넘어가는 값이 보이도록 하는 거. 주소 안에 보이도록 하는 게 겟스트링 방식이에요. 저희가 로컬 호스트 슬래시 그 다음에 챕터 ch03 보드 슬래시 view.jsp 하면 이렇게 템플릿으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여기 다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거 쓰면 그 여기다 치면 자동 완성이 되면서 임시 저장도 되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열받겠죠. 해킹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포스트 방식이 있어요. 포스트 방식은 body라는 데다가 여기서 bod 바디 안에 데이터를 넣어서 데이터를
넣어서 보내는 방식이에요. 보내는 방식인데 얘는 바디 안에다가 이제 감싸가지고 넣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지 않아요. 얘네들은 키앤밸류로 써가지고 전달하기 때문에 이제 그 주소 입력하는 란에 보이게 돼요. 그래서 주소 입력란에 보이게 된다. 데이터가 다 보인다. 훤히 다 보여요. 보여서 이렇게 주소 입력란에 해당되는 것을 보여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보안에 관련된 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안에 취약합니다. 취약하다. 그래서 그 바디 안에 데이터를 감싸가지고 보내는 방식의 포스트 방식을 사용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런 거 중요한 정보를 보낼 때는 이제 포스트 방식을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 데이터가 넘어가는 데이터가 많아요. 데이터가 많으면 그 주소 뒤에다가 너무 길게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게시판에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포스트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넣어서 보내는 방식을 쓰시게 되고 이제 그래서 데이터가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포스트 방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 이제 그 보안에 취약하지 않다. 보안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많으면 데이터가 많은 경우도 사용합니다. 보안을 유지해야 되거나 데이터가 많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스트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 주소 뒤에다가 다 붙여서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메소드 중에서 이제 포스트 방식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 정도까지 저희가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모든 태그에는 클래스와 아이디 이런 거 다 쓸 수 있어요. 물론 속성은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속성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으세요. 아시겠죠? 사용할 수도 있으신데 한 요 정도 속성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써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고쳐서 이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이제 입력 그런 것들은 뭐가 있느냐 이건데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객체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거예요. 입력한 데이터 입력 객체. 데이터 입력 객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인풋 태그가 있어요. 저희가 사용하시는 게 이제 인풋 말 그대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인풋 태그입니다. 인풋 태그가 있으시고요. 자, 그럼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웹표준에서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인풋 태그 여기 있는데요. 인풋 태그는 이제 형태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할 것인가에 따라서 텍스트, 라디오, 체크박스, 뭐 서브밋, 버튼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이런 것들은 이제 버튼에 해당되는 것들은 버튼 태그를 따로 만들어서 쓰는 걸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텍스트, 라디오, 그 체크박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한번 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 그냥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도록 만드세요. 이건 이제 그 텍스트에 해당이 되고요. 그냥 입력 막 쳐가지고 입력을 하세요. 이런 것들은 요것도 쳐서 입력할 수 있죠. 텍스트고 그 라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요 입력란이 뭘 의미해요? 라고 이제 붙여두는 게 라벨입니다. BR 태그를 써가지고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게시판에 해당되는 걸 쓸 때에 이제 사용해서 그 태그 중에서 이제 속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또 하셔야 되는데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 타입 속성이 있어요. 타입 속성이 있으시는데 타입 속성에는 첫 번째는 이제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 얘는 그냥 사용자가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텍스트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걸 보시면 이제 그 여러 개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냥 텍스트 지금 현재는 써야 되고요. 당장 써야 될 건 텍스트고요. 그 다음 이제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쓰시는 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있어요. 성별을 입력하세요. 뭐 아니면은 그 게시글에 대한 종류를 입력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텍스트 말고 이제 체크박스
체크박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신데, 체크박스는 이제 그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할 때 한 개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성별 같은 경우에 성별 같은 것을 입력할 때는 체크박스를 선택하시고요. 이거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잘못 설명했어요. 잘못 설명했고, 체크박스 아니고 라디오라는 게 있어요. 여기 위에 라디오가 먼저 있어서 라디오를 설명을 했네요. 그 위에 있는 건 라디오 버튼이에요. 라디오에 해당되는 게, 라디오 버튼은 채널을 선택할 때 여러 채널을 동시에 들을 수는 없죠.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라디오고요. 그래, 라디오는 디스플레이 라디오 버튼인데 셀렉트 1이에요. 셀렉트 1. 그 한 개를 선택하거나 이제 매니 초이스, 여러 가지 초이스 경우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라디오라고 얘기하고요.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건데 0개 이상이에요. 그 0개 이상의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대 사용하는 거. 그 이런 것들은 관심사, 취미생활, 이런 거, 취미생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를 하려는데 관심사라든지 아니면 취미생활 이런 거, 취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 선택해 가지고 넘길 수 있는 거, 이런 게 되는 거죠. 선택해서 게시판에서 뭐 삭제하려고 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인풋 태그, 이 태그, 폼 태그 안에는 인풋 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데, 요 정도를 이용해서 지금 데이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텍스트, 게시판 중에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글자를 입력하는데 한 줄이에요. 한 줄. 보통 경우는 한 줄을 입력해서 사용하는 것을 씁니다. 한 줄로 이렇게 쭉 입력을 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 텍스트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글쓰기, 라이트 폼에 해당되는 건데요. 라이트 폼에 해당되는 건데, 폼 태그 안에다가 이제 적당한 거를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액션까지는 썼는데, 메소드 이런 거 써야 된다고요. 메소드.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쫙 붙이는 거는 주소 뒤에 쫙 붙이는 건 겟방식. 근데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겟하고 포스트가 나오세요. 포스트. 안 붙이고 바디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넘기는 거는 포스트 방식. 그렇게 해서 이제 바디라고 쓰면 물음표 뒤에, 물음표 URL 뒤에 물음표가 붙지 않아요. 포스트라고 쓰면 바디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입력하는 란을 여기다가 써야 되겠죠. 저희가 그 입력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느낌표, 그 제목 입력해야 되겠죠. 제목 3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개인데 제목,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라고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를 입력하라고 시키시면 됩니다. 그 입력할 때 사용하는 input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한 줄, 제목 한 줄 입력, 작성자 한 줄 입력,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다가 그 라벨을 먼저 쓸게요. 라벨 먼저 써가지고 라벨 안에다가 제목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제목. BR 태그 쓸게요. BR. 줄바꿈 하세요. BR 태그 써놓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인풋 태그 쓰시는 거예요. 인풋 태그 쓰시고요. 타입을 뭐라고 쓰냐면 타입은 텍스트라고 쓰는데, 텍스트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써져 있는 것 중에서 바쁜데, 시간도 바쁜데, 그 인풋 태그의 타입, 기본 타입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생략 가능하세요. 기본이라고 나온 건 다 생략이 가능하세요. 가능하다. 저는 생략해서 씁니다. 보통 이제 인풋에서 이렇게 생략해서 쓰고요. 그 인풋 속성 중에서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타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네임이 중요합니다. 네임. 인풋 하면서 네임이 중요한데, 네임 이꼬르 제목이니까 타이틀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제 화면의 타이틀, 부여객체의 타이틀, DO의 타이틀, 그 데이터베이스의 타이틀, 이걸 전부 다 맞춰줘야 한다가 저런 걸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화면의 타이틀 이렇게 해서 맞춰준 거고요. 그래서
그 여기 네임 여기 타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으로 필요한 것은 이제 네임이라는 게 필요하세요. 네임. 다른 것도 다 필요한데 네임이 필요하세요. 네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에서 찾아서 쓰는 이름표 같아요. 쓰는 이름표. 데이터를 꺼낼 때 사용되는 이름표예요. 그래서 그 키값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그 네임 안에 있는 박스에 사람이 친 거를 찾으려면 저 네임이라는 걸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쓰셔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만약에 제목 같은 거를 이제 그 입력을 해서 쓰려면 뭐 네임 이꼬르 타이틀 뭐 이렇게 써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화면단의 타이틀, 그 다음에 부여객체의 타이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타이틀 이걸 맞춰줘야 한다. 그걸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통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네임 있고 타이틀로 써놨고요. 그 인풋 태그에 대해서 뭔 컨트롤러를 하려고 해요. 그럼 요거 객체를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만든 게 아이디나 클래스예요. 그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으면 클래스, 한 개를 선택할 수 있으면 아이디. 이렇게 해서 아이디나 클래스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그 외의 것도 이제 그 속성에 대해서 인풋 태그의 속성은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 외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디자인 부분만 데이터를 실제로 넘기는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부분만 보기 때문에 구현 기본적인 구현은 다 기능들은 다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설정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 작성자도 한글이니까 여기 제목부터 여기 제목 이렇게 써져 있는 것부터 인풋 태그까지 복사하시고 작성하실 때 작성이 아니라 작성자 입력하셔야 되고요. 여기다 이제 작성자를 입력하세요라고 쓰시고요. 여기 인풋 태그 뒤에다가도 BR 태그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BR 태그 얘는 블록 타입의 저게 아니라서 그냥 인라인 타입에 해당되는 태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니까 BR 태그를 꼭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자, 집어넣어서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타이틀로 썼던 것 대신에 여기 작성자는 라이터로 쓰면 되겠죠. 네임 라이터. 이런 경우 인풋 태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타입은 이렇게 텍스트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게시판 만든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리스트로 가셔서 글쓰기를 이렇게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막 입력할 수 있죠. 저희가 입력할 수 있고 이제 글쓰기 중에서 이제 내용을 두 줄 세 줄 집어넣을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만드는데 이때 이제 사용하시는 요 크기나 이런 이제 이거 입력하는 라인 좀 컸으면 좋겠어, 줄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CSS에 관련된 건데 그 CSS도 부트스트랩을 써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디자인 부분을 완전히 하진 않고 기능적인 부분을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해당되는 요 텍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했는데 그럼 두 줄 세 줄 하려면 어떻게 되지? 그럼 이제 두 줄 세 요게 지금 여기 이제 체크 라디오 버튼입니다. 그다음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선택하죠. I have brake 뭐 바이크도 갖고 있고 자동차도 갖고 있고 보트도 갖고 있고 가쁘네요. 보트도 갖고 있고 가쁘. 그다음에 first name, last name 이런 거 서밋 해가지고 넘길 수 있으시고 이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인폼 어트리뷰트 속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시고요. 속성에 대한 얘기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메소드도 나오고 있고요. 메소드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폼 엘리먼츠라는 게 있어요. 폼 엘리먼츠. 그 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 폼을 구성하고 구성 요소들 중에서 되게 불편하네요.
여기서 input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당장 써야 되니까 input 썼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select라는 게 있어요. 라벨도 썼죠. 라벨 이런 거 썼고, 뭐 나머지 쭉 돼 있는데 라벨 써가지고 사용했고, 그 다음에 select라는 게 있어요. select. 이제 밑으로 내려보면 이제 select라는 게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보여지는지 아시는데, 여기 select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개 선택하는 게 되고요. 그 풀다운 메뉴를 쓸 때 select. 그 다음 그 밑에 텍스트 에러가 있어요. 텍스트 글자인데 글자를 쓰는 영역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텍스트 에러를 보시면 멀티 셀렉트 이거 상고 텍스트 에리어 엘리먼트 요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쓰고 엔터 치고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내용으로 쓰면 되겠네요. 내용으로 그때 이제 텍스트 에리어를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 텍스트 에리어 사이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요게 나옵니다. 이렇게 글자가 나오고요. 안 써 있으면 안 나옵니다. 지금 이제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 거고요. 글자가 없어야 되면 이렇게 다 지우고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하고 씁니다. 텍스트 에리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풋 태그에 대한 것을 했는데, 데이터를 입력하는 객체 중에서는 이제 두 번째 그 인풋 태그 말고 셀렉터 태그도 있고, 저희가 이제 지금 당장 하셔야 될 거예요. 당장 해야 될 건 이제 텍스트 에리어 태그를 이제 보실 겁니다. 텍스트 에리어 태그 중에서 속성 중에서는 이제 네임 속성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네임 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쓰는 것 중에서 네임 속성 엘리먼트 중에서 여기 보시면 텍스트 에리어 중에서는 로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스가 있어요. 텍스트 에리어를 먼저 작성을 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벨 먼저 써야 되겠죠. 저희가 라벨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작성을 하시고, 내용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br 태그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br 태그를 안 집어넣어도 되긴 하는데, 이제 줄 단위로 계속 br/ 이런 br/ 집어넣고요. 그 태그는 텍스트 에리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텍스트 에리어가 나오고요. 그때 여기 띄었으면 안 돼요. 엔터 치면 엔터 친 것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는 적당하게 잡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60이라고 잡을게요. 그 60칸에 60줄에 해당이 되네요. 60보다는 7줄. 칼럼은 여기서 60으로 잡을게요. 60. 그러니까 로우하고 칼럼은 지금은 지정을 하는데, 다음에 이제 컬럼에 해당되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게 돼요. 이제 부트스트랩을 쓰시면 지급이니까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컬럼을 부트스트랩 적용한 다음에 보시면 저거 지정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걸 알게 되세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라벨 안에다가도 속성으로 네임이 필요하다. 라벨이 아니라 텍스트 에리어 그 모델을 맞춰주기 위해서 얘도 네임 이거로, 이게 컨텐츠죠. 내용 컨텐츠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이 맞춰주세요. 되시겠죠? 그래야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요. 쓰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하시는 거예요. 세로 고침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작성자 br 태그 안 썼더니 작성자 뒤에 붙이네요. br 태그 집어넣어야 됩니다. br 태그.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세로 고침 해가지고 쓰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제목, 내용, 작성자. 그 테이블로 만들어서 쓰셔도 되는데, 테이블로 만들면 나중에 이 반응형 웹으로 만드는 모바일 통해서 하는 것들을 만들기가 좀 힘드세요. 그러니까 일단 테이블보다는 이렇게 테이블이 아닌 걸로 일단 만들고 있습니다. 이 W3스쿨스에서 나와 있는 요 형태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제목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작성자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등록을 누르시면 이제 리스트 쪽으로 가고, 물론 등록이 안 되죠. 현재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줄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만들 때는 라벨을 사용하세요. 라벨이 아니라 텍스트 에리어를 사용하세요. 텍스트 에리어는 얘는 이제 여러 줄
여러 줄의 데이터 입력을 하실 때 텍스트 에리어를 사용하시고요. 텍스트 에리어 그 속성으로 쓰시는 거는 네임도 있으신데 저희가 있으신데 그 로즈에서 이제 줄수를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줄수를 몇 줄을 할 건지 쓰시고 컬럼스 COLS 컬럼스 얘는 이제 칸수를 의미합니다. 칸수 그 컬럼스를 이렇게 로우즈나 컬럼스 속성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이게 이제 해상도나 그 브라우저에 따라서 달라져요. 크기들이 그 로우즈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컬럼스는 이게 브라우저 크기나 해상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대로 딱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시면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칸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CSS에서 해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CSS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픽셀 단위로 찍거나 아니면 이제 부트스트랩 저희가 사용할 때는 BS 부트스트랩 적용 부트스트랩 강추합니다. 부트스트랩 이런 걸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핸드폰으로 볼 때도 깔끔하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줄수 이꼬르 숫자, 컬럼수 이꼬르 숫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인풋 태그를 사용하시는 방법과 텍스트 에리어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쓰셨고요. 그 텍스트 에리어는 텍스트 에리어 사이에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 여러 줄을 입력하시게 되고 텍스트 에리어를 쓸 때는 이렇게 그 텍스트 에리어 txt 에리어 사이에 이제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고 슬래시 텍스트 에리어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 에리어 사이에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집어넣게 된다면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속성 중에서 인풋을 사용하는 속성 중에서 무슨 속성이냐면 속성 중에서 저희가 이제 보실 게 value라는 속성이 있어요. value라는 속성이 있는데 얘가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 세팅을 하는 이런 속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업데이트 폼을 할 때는 밸류가 꼭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글쓰기를 이제 쓰기를 하셨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써놓고 보시면 이제 등록을 누르면 넘어간다.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얼추 이제 형태를 만들었죠. 예,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